자, 1번부터 20번까지 첫 번째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본시장에서는 신용도가 낮은 회사도 채권 발행이 가능하죠. 그래서 채권 불이행 리스크가 존재를 한다. 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예, 투자 부적격 기업도 일단 발행은 가능합니다. 2번, 현금 흐름 방식은 현금 흐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여 회사별 상황에 맞는 최적 가정으로 운영이 된다. 보험료 산출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최적 가정, 맞는 키워드입니다. 정답 되겠습니다. 3번, 최저 사망 보험금 보증을 설정하지 않은 미보증형 변액연금 보험이 판매가 되어 최저 보증 여부를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다. 자, 변액연금 보험 같은 경우는 미보증형 선택할 수 있죠. 근데 뭘 보증하지 않느냐? 최저 사망 보험금 보증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선택하는 게 아니죠. 최저 사망 보험금 보증은 어떤 보험 상품이라도 변액 보험 상품이라도 반드시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변액 연금 보험에서 보증을 선택할 수 있냐 없냐는 최저 연금 적립금 보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저 연금 적립금 보증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최저 사망 보험금 보증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변액보험에서 특별계정의 투자 실적이 악화될 경우 마이너스 수익률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원금 손실까지도 가능한 상품이 변액보험입니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장기금융시장, 만기가 1년 이상인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죠. 거래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거래가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은 단기 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거래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단기 금융상품에 비해서 유동성도 떨어지는 것이 장기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1번이 일단 틀린 지문이고요. 정답은 1번이 일단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 어떤 지문인지 보죠. 만기가 길죠. 만기 1년 이상이니까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 위험도 큽니다. 만기가 기니까 1%만 변동해도 굉장히 크죠. 전체가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은 기업도 채권을 발행한다. 우리가 앞서 OX 문제에서 봤죠. 4번, 투자 위험 회피를 위해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무래도 리스크가 금리 변동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파생상품 투자와 병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파생금융상품의 거래 형태, 즉 파생금융상품 뭘 말하는 거냐? 자, 이자율과 환율 위험 등을 해지하기 위해 파생금융상품의 하나로서 통화나 금리 등의 거래 조건을 맞바꾸는 거죠. 뭡니까? 스왑이죠. 스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바꾸는 거는 스왑입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금융상품은 무엇인가? 자, 표의 내용이 뭔지 한번 보죠. 뭐가 키워드인지. 시장 실세금리 다 준다는 거죠. 고금리, 자유로운 입출금, 결제 기능이 결합된 은행 상품. 자, 이게 이제 CMA와 조금 여러분들께서 혼돈을 일으키실 수가 있는데 은행 상품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금 상품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은행에서 파는 시장 실세금리 다 주는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한 결제 기능이 결합된 상품은 바로 MMDA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상장은 거래소에서 주식이 거래되게 만드는 거죠. 틀린 거 보겠습니다. 상장은 기업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기업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은 기업 공개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공개에서도 증권 종목별로 이루어진다, 기업 단위로 이루어진다 이런 표현들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 어떤 내용인지 보죠. 상장은 공인된 거래소에서 증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 설명을 드렸죠. 3번, 코스닥 시장의 상장 요건은 유가증권 시장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4번, 회사의 공신력 제고. 상장되면 우리 회사 상장회사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주식의 유동성 증가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매매가 가능해지니까요. 그래서 일단 틀린 지문은 1번 기업 단위가 아니라 증권 종목별로 이루어진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됩니다. 9번
다음은 주식 시세표에 대한 설명, 주식 시세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종가는 어저께 끝난 가격이죠. 56,500원. 예, 종가는 전일 종가가 아니고 금일 종가니까 금일 56,500원으로 끝났는데 등락폭이 1,000원이 올랐네요. 그죠? 그러니까 어제보다 1,000원이 올라서 56,500원이니까 전일 종가는 55,500원이 되겠네요. 그죠? 시작은 57,000원에 시작했다가 장중에 가장 높은 가격 고가 58,500원까지 올랐다가 저가는 56,300원까지 떨어져서 다시 56,500원으로 끝났네요. 그죠? 예, 시작, 고가, 저가. 예,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전일 종가. 자, 이제 전일 종가, 금일 종가가 56,500원인데 1,000원이 올라서 56,500원이니까 전일 종가는 55,500원이 되겠네요. 그죠? 금일 저가는 얼마입니까? 56,300원이죠. 자, 어떤 게 더 높습니까? 금일 저가가 더 높네요. 그죠? 전일 종가는 금일 저가보다 높다고 했으니까 얘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금일 시가는 57,000원이네요. 그죠? 57,000원. 금일 종가 56,500원이죠. 그죠? 56,500원 금일 종가죠. 예. 금일 시가가 금일 종가보다 더 높네요. 그죠? 예, 일단 2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금일 시가. 예,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대비를 해서 계산을 해 보시면 됩니다. 3번, 금일 시가. 금일 시가는 57,000원이죠. 그죠? 전일 종가는 55,500원이었죠. 그죠? 1,000원 올라서 56,500원이니까 56,500원보다 더 높은데 낮다 그랬으니까 3번도 틀렸고요. 거래량은, 예, 거래량이 지금 183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단위가 10주죠. 10주. 금일 거래량은 183 곱하기 10 해야 되니까 1,830주가 금일의 거래량이 되겠습니다. 4번도 틀렸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표 나왔다고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씩 따져보시면 뭐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채권 수익률의 종류. 채권 수익률의 종류, 뭐 실효 수익률, 유통 수익률, 발행 수익률, 표현 수익률 많이 있었죠. 그죠? 그 중에서 어떤 걸 뜻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대표되는 수익률. 발행된 채권이 유통 시장에서 계속 매매되면서 시장의 여건에 따라 형성되는 수익률은 유통 수익률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대표되는 수익률, 유통 수익률입니다. 키워드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채권 수익률의 종류 간혹 종종 나옵니다. 종종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분류과세되는 소득. 자, 분류 따로 떼서 과세하는 소득이 있었죠. 어떤 겁니까? 퇴직소득, 양도소득이죠. 자, 이 문제는 뭐 별표 한 10개쯤 할게요. 10개. 예,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소득이 발생한 원인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됐는데 소득은 한 방에 딱 나온 거죠. 자, 이런 특성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어떤 겁니까? 퇴직소득, 양도소득 다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법인세 과세 표준이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되는 법인세는 얼마입니까? 자, 2억 원 미만일 때 9%죠.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19%다.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다음 중 소득별 과세 세율에 대해 틀리게 설명한 것은 과세 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인 경우 6%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법인세 과세 표준이 2억 원 이하, 금방 제가 설명드렸죠. 2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9% 세율. 얘도 맞죠. 상속세 과세 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가 아니라 50%죠. 50%. 그래서 일단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 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같습니다. 그래서 증여, 상속세 이렇게 얘기하죠. 세율이 똑같기 때문에. 14번. 다음 표에 설명한 용어는 무엇입니까? 2017년부터 우수 인증 설계사 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선정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대내외 관심을 제고함으로써 생명보험 산업의 신뢰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제도다. 상식을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답은 골든
펠로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얘는 뭐 상식인데 상식이 아닌 경우가 간혹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골든 펠로우입니다. 15번. 다음 편에 설명하는 생명보험의 운영 원리는 무엇인가? 주사위 딱 나오면 뭡니까? 대수의 법칙이죠. 예, 10번 던져서 10번 모두 주사위 눈이 1이 나올 확률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10,000번 던지면 거의 6분의 1에 근접한다. 대수의 법칙이죠. 주사위 대수의 법칙. 16번. 다음 표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어떤 표의 내용인지 보죠.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매년 갱신 조건부로 1년 정기보험을 계약할 경우 각 연도마다 계약자가 부담하는 위험보험료를 의미한다. 자, 1년 단위로 정기보험을 계약할 때마다 계약자가 부담하는 위험보험료. 이제 자, 여기까지만 해도 일단 내용이 다 설명이 됐네요. 이게 자연식 위험보험료, 자연보험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망률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1년 단위로 끊어보는 위험률이 점점 높아지겠죠. 그래서 나이가 젊은 사람은 자연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고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굉장히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험가입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평균 내서 매월 얼마씩 그러면 고정으로 가자. 이게 바로 평균보험료 개념인 거죠. 그래서 자연보험료와 평균보험료의 개념을 여러분께서 구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년 정기보험을 계약할 경우 각 연도별로 계약자가 부담하는 위험보험료는 자연보험료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중 종신형 연금보험의 연금 개시 연령. 자, 연금 개시 연령 55세죠. 예. 연금과 관련돼서는 기본이 55세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55세 옆에서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연금소득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것도 암기하셔야 되겠죠. 1,200만 원입니다. 사적 연금소득 합계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분리과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19번. 다음 중 우리나라의 변액보험 도입 및 법적 규제에 대해서 맞게 설명한 것은 맞는 지문 찾는 겁니다. 1번. 펀드의 성격을 가진 변액보험은 자본시장법만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둘 다 받는 거죠. 이 지문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2번. 자본시장법에 따라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운영해야 된다. 자, 특별계정을 설정해서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보험 상품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보험업법에 따라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운영을 해야 됩니다. 3번.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변액종신보험이 최초로 도입이 되었다. 자, 변액종신보험이 최초로 도입된 것은 분명히 맞는 얘기죠. 이게 2001년일까? 자, 요거는 여러분께서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저 만약에 2001년도가 좀 헷갈리시면 4번 지문까지 보죠. 손해보험에서는 변액보험 판매할 수가 없죠. 자, 1번, 2번, 4번은 다 틀린 지문이니까 3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추정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변액보험은 변액종신,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 이런 순서로 도입이 됐다는 점은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20번. 다음 중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변액보험의 주계약과 특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않죠. 특약만 받습니다. 플러스 최저 보증하는 보험금도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되겠죠. 두 가지입니다. 주계약은 예금자 보호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2번. 자산평가와 결산은 매년 1회가 아니라 매일 1회다. 이렇게 보시면 매일 이루어집니다. 3번. 변액보험에는 변액종신, 변액유니버셜, 변액연금보험 등이 있다. 오히려 정답은 너무 쉽게 나왔네요. 4번. 변동보험 계약은 최저보증금액 산정의 기초가 된다. 최저보증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은 변동보험 계약이 아니라 기본보험 계약이 해당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볼게요. 매출가액이 10,000원이고 5년간 연 5% 복리로 운용하면 만기 상환액은 15,000원이 된다. 채권 수익률에 대한 문제네요. 자, 매출가액이 10,000원이고요. 일단 5%면 1년에 5%면
5만 원의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복리로 운영을 하게 되면 첫 해가 15,000 원이죠. 그죠? 근데 두 번째는 15,000 원의 5% 이렇게 해서 5년간이니까 일단 15,000원은 아니네요. 그죠? 달리로 5% 운영을 했을 때 12,500원이 됩니다. 뭐 계산을 다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만은 1,500원에 5%에 또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에 또 5% 이렇게 불어나가는 것이 복리죠. 그죠? 그래서 일단 만기 상환액은 15,000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책임준비금.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장래에 지급하는 보험금, 환급금, 배당금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약자로부터 받은 순보험료의 일부를 법적으로 적립을 해놓게 돼 있죠. 이 적립해 놓은 금액을 우리가 책임준비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OX 문제 한번 보죠. 변액보험은 투자 실적이 악화가 되면 해약 환급금을 최저 보정하지 않죠. 어떤 변액보험도 해약 환급금은 최저 보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변액 유니버셜 보험 적립형. 적립형 저축형이죠. 저축성 변액보험입니다. 피보험자 사망 시 기납입 보험료를 최저 사망보험금으로 보장하고 있다. 자, 적립형 저축성 변액보험의 최저 사망보험금은 기납입 보험료로 최저 보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최저연금 적립금도 기납입 보험료로 보증한다라는 거와 함께 여러분께서 암기를 해 두시면 좋겠죠. 맞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이제 사지선답 문제 5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성 예금증서, CD죠, 그죠? CD.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틀린 거 찾아라 이 말이네요. 1번, 은행의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증서이다. 이게 양도성 예금증서의 정의죠. 2번,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서 발행을 하고 자금중개회사 등 제2금융권, 증권회사 등이 중개를 맡고 있습니다. 2번도 맞는 지문이네요. 3번, 최단 만기는 3개월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자주 나왔던 문제는 아닌데 출제가 되었네요. 3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죠. 1개월. 1개월 이상으로 최단 만기가 제한되어 있다가 양도성 예금 증서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죠. 은행 간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은행 간, 은행끼리만 거래한다는 뜻이겠죠. 은행 간 양도성 예금 증서가 별도로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표현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 무역어음 또는 팩토링어음을 분할 통합하여 새롭게 발행한 약속어음의 일종이다. 일단 키워드가 상업어음, 무역어음, 팩토링어음이 나오면 표지어음을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얘는 뭐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표지어음의 정의입니다. 7번, 다음 중 금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자금 필요한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뜻이겠죠. 수요가 늘어나면, 즉 필요한 사람이 더 많아지면 금리는 상승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1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2번,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 목표제를 채택을 하여 금리를 결정, 관리, 운영합니다. 맞는 지문이죠. 3번, 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금리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됩니다.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게 되면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도 될 수가 있습니다. 4번, 경기가 침체하게 되면 침체된 금리를 다시 호황으로 경기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오히려 금리를 인하를 해야 남의 돈 빌려서라도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자, 소비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금리는 인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맞는 지문은 2번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 목표제를 채택하여 금리를 결정한다가 맞는 정답이네요.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식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찾는 거네요. 1번
가격 제한 폭은 전일 종가 대비 상하 30% 맞죠?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모두 가격 제한 폭은 전일 종가 대비 상하 30%가 맞습니다. 2번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 일시 정지 제도는 1일 1회에 한한다. 얘도 특징이죠.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증권거래세는 매도 금액의 0.2%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네요. 그죠? 3번 무의결권, 의결권 제한 주식은 우리나라에서 발행이 불가하다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맞지 않은 지문 설명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죠. 다음 중 기업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1번 기업 공개 과정에서 발행된 주식은 반드시 상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 반드시 상장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1번 일단 틀렸고요. 2번 신주 공모 또는 구주 매출 등의 방법으로 진행이 된다. 이게 기업 공개 방식이죠. 신주 공모. 그래서 신주, 구주 모두 주식에 관련된 것이지 채권 발행 방식도 으로도 기업 공개 가능하다. 이 3번 다 틀린 지문이죠. 자, 이 3번 지문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4번 기업이 발행한 증권 종목별로 이루어지는 것은 상장이죠. 상장. 기업 공개는 증권 종목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 단위로 이루어진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맞는 정답은 2번 신주 공모 또는 구주 매출의 방법으로 진행된다가 맞는 내용이 됩니다. 10번 다음 중 주식과 채권의 차이점으로 맞지 않는 것, 틀린 거네요. 그죠? 자, 채권은 대부증권 빌려주는 거죠. 타인 자본이죠. 남의 돈이죠. 증권의 존속기간은 채권은 만기가 있죠. 만기가 있기 때문에 한시적이죠. 한시적이 채권이고요. 주식은 한번 발행하게 되면 소유권을 같이 나누어 가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영구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일단 틀린 내용은 증권의 존속기간이 채권이 한시적, 주식이 영구적이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권은 경영창업권이 없죠. 예, 없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주식은 있습니다. 정답은 틀린 지문은 다 3번이 되겠네요. 11번 다음 표에서 세금의 종류에 따른 세율이 맞게 짝지어진 것은 자, 법인세가 9에서 20%, 소득세는 6에서 40%, 상속세는 10에서 50%. 자, 일단 정답은 상속세 10에서 50%. 상속세 암기를 하실 때 10, 20, 30, 40, 50이다. 이렇게 암기하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법인세 같은 경우는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9에서 24%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6에서 45% 구간이 몇 년 전에 신설되었죠. 자, 그렇게 해서 가, 나는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정답은 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비과세 저축 종합저축보험, 비과세 종합저축의 1명당 저축원금 기준 가입 한도는 5천만 원이죠. 예.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은 비과세 종합저축 보험이든 비과세 종합저축이든 한도는 일단 5천만 원이다 라는 점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게 연결된 것은 한번 보죠. 보기의 내용이 뭔지. 사망보험은 보장기간에 따라 보험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보험기간을 미리 정해놨다. 이미 뭐 정답은 딱 머리에 또 오르시겠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내에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기보험. 보험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어느 때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으로 구별이 된다. 자, 뭐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을 구별하는 문제 자주 출제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1번은 정기고요. 두 번째 괄호는 종신보험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맞는 것은 주거에 있어 유목민처럼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창조적인 사고방식을 갖춘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상식이네요. 상식.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장비를 활용하여 정보를 끊임없이 활용하고 생산하는 디지털 시대의 대표적인 인간 유형.
정답은 2번 디지털 노마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청약 철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 청약 철회에 대해서 맞지 않게 설명한 것 한번 찾아보죠. 1번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 단 청약일을 30일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보험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죠. TM을 통한 65세 이상의 보험계약은 예외한다. 예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번 진단계약은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는 계약에 해당이 되죠. 4번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계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죠. 1번 고의로 보험금 지급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시키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번 보험계약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의 협회장에게 분쟁을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분쟁조정위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죠. 생명보험 협회와 분쟁조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3번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4번 보험회사 제작의 보험 안내 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하는 게 약관 해석의 원칙이죠. 틀린 지문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겠습니다. 납입시 세액공제 혜택이죠. 1번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금계좌 납입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자,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좀 더 혜택을 더 주죠. 3%를 더 얹어서 15%를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12%라 그랬으니까 1번 틀렸고요. 2번 종합소득금액이 8천만 원인 경우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는 300만 원이다. 자, 소득금액은 세액공제율과는 관련이 있습니다. 12냐 15냐. 근데 납입 한도와 소득금액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납입 한도는 30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 퇴직연금까지 합치면 900만 원이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죠. 3번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인 경우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는 400만 원이다. 또 납입 한도가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4번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는 퇴직연금 합산 시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600만 원 플러스 300만 원 해서 총 900만 원까지다. 4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세제 혜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하나는 연금저축이고 하나는 연금보험으로 보면 되겠네요. 납입시 세제 혜택이 있냐 수령시 세제 혜택이 있냐 일단 그걸로 구별할 수 있겠네요. 1번 연금저축은 납입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1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연금저축은 연금수령시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소득이지. 연금소득. 변액연금보험은 연금수령시에 이자소득이죠. 근데 연금저축은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차이를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3번 변액연금보험은 보험금 수령 시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얘가 맞는 내용이네요. 그죠? 변액연금보험은 납입 시에 세액공제 혜택은 없죠. 근데 수령 시에 보험사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은 보험료 납입 시 세제 혜택이 없죠. 맞습니다. 1번, 3번, 4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틀린 지문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금융자산 상속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금융자산 상속공제, 순금융자산에 대한 공제 한도는 2억 원이다. 맞죠? 예, 20%. 순금융자산 2천만 원 이하는 전액 공제. 순금융자산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인데 여기는 20%라고 그랬으니까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순금융자산이 2억 원인 경우에 곱하기 20%에서 4천만 원. 4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번 다음 중 변액보험의 도입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험 소비자 측면에서 물가 상승에 따른 보험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한다. 이건 맞는 내용이네요. 2번 보험회사의 금리 리스크 관리로 보험 경영의 안정성 증가. 얘도 도입 배경에 맞는 내용입니다. 3번 주식 채권 증가로 보험시장 및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 다 맞는 내용이네요. 1, 2, 3번은 맞는 내용이니까 일단 정답은 4번일 것 같고요. 보험당국의 보험 가격기 필요성. 보험 가격에 개입한다. 언제적 이야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억지로 오답을 만들어내기 위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보험 가격에 대한 개입, 뭐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면 우리나라가 보험 가격 자유화가 이루어진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질문은 다 틀린 오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OX 문제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이네요. 공시제도는 증권시장 내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질문상 뭐 틀린 부분을 찾을 수가 없네요. 일단 맞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이죠. 예, 맞는 질문입니다. 2번 보험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것도 금융분쟁에 관련된 얘기고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법률상 정의는 자본시장법에 명시되어 있다. 자, 자본시장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운용과 관련된 부분이죠. 투자신탁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액보험은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법률상 정의는 보험업법에 정의되어 있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X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보험료 평균 분할 투자 기능은 고액의 일시납 계약에서 유효하죠. 근데 일시납 계약보다 월납 계약에서 활용이 될 때 안정성 효과가 극대화된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문 굉장히 올해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단기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 맞는 것은 자, 항상 우리 공부할 때 단기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을 외우시지 말고 장기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 주식, 채권, 자산, 유동화, 증권을 공부를 하세요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 주식 장기죠. 금융채, 채권이죠. 얘도 장기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입니다. 통화안정증권은 단기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산, 유동화, 증권 장기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입니다. 정답은 3번이죠. 6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내용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보기 괄호 내용이 뭔지 한번 보죠.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은 초단기 금리인 뭡니까? 콜금리에 즉시 영향을 미치고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 및 대출금리 등의 변동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실물경제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답은 초단기 금리, 콜금리죠.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금리의 역할과 효과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금리의 역할과 효과, 금리 인상을 통한 과열된 경기 진정. 경기가 너무 좋으면 금리 인상을 해서 자제시키죠. 맞습니다. 물가 상승을 통한 국가 경제 상승 기능. 물가 상승을 통한 국가 경제 상승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합리적인 자금 배분의 기능,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의 가치를 동일하게 유지시켜주는 기능.
이것이 다 금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대출금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모두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가. 예적금 담보대출의 경우 채무자는 통상 담보 대상이 되는 예적금 금리보다 다소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지요. 예. 담보가 일단 어떻게 보면 뭐 수시상품이죠. 그래서 예금 담보인 경우에는 거기보다 수수료 일정 부분 더 높게 책정을 합니다. 과거에는 변동금리를 주로 적용을 했으나 최근에는 고정금리 비중이 높은 편이다. 얘는 반대죠. 그죠? 과거에는 고정금리 비중이 높았죠. 최근에는 변동금리가 더 많습니다. 나는 일단 틀린 지문이고요. 변동금리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기준으로 일정 폭의 가산금리를 더하여 대출금리를 적용을 하죠. 예. 코픽스죠.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코픽스 플러스 알파. 예,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맞는 것은 가와 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위탁증거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위탁증거금. 주식거래 하려고 그러면 위탁계좌에 증거금이 있어야 되겠죠. 1번 위탁증거금은 고객의 주문이 진실하다는 증표. 맞죠?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증거금입니다. 3번 위탁증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매매거래일로부터 3일째, 3일째 결제가 인수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3일째 되는 날까지 입금하면 된다. 얘도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위탁증거금은 금전으로만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자산인 주식이나 채권으로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주문 체결 이후 투자자가 결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담보, 이게 바로 위탁증거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식과 채권의 차이점으로 맞지 않는 거, 틀린 거 찾는 거네요. 1번 보겠습니다. 기업 공개는 증권 종목별이 아닌 기업 단위로 이루어진다. 기업 공개는 기업 자체가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죠. 자, 증권 종목별로 이루어지는 것은 기업 공개가 아니라 상장이죠. 상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구별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2번 우리나라에서는 무액면주 없죠.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기명 주식은 인정됩니다. 무액면주는 인정되질 않습니다. 3번 주당 가격이 과도하게 높아 소액 투자가 어려울 경우에는 액면 병합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액면 분할을 실시하는 거죠. 액면 병합은 주당 가격이 너무 낮았을 때 합치는 거죠. 자, 3번이 일단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스톡옵션은 자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내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뒤에 일정 기간 경과 후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를 한 것이 바로 스톡옵션이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채권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표채란 발행 가격이 미리 액면 금액의 상환 기일까지 이자를 차감하여 정해지는 채권을 말한다. 차감을 한다. 이자를 차감한다. 얘는 할인채에 대한 얘기네요. 2번 할인채란 1번에서 할인채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단 할인채는 얘도 틀린 지문일 것 같은데 한번 보죠. 이자가 복리로 재투자돼요. 얘는 복리 딱 나오니까 복리채. 예. 원금과 이자가 만기 시에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 일단 2번도 틀린 지문이고요. 3번 복리채란 채권의 채권면에 붙어 있는 표면 이율에 따라서 일정 기간마다 일정 이자를 나누어 지급하는 채권을 말한다. 얘는 이표채에 대한 설명이네요. 4번 금융채는 은행채, 카드채 등과 같이 금융 권역에 따라 세분화된다. 얘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채권의 매매 거래에 대해서 맞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골라봅시다. 가. 주로 장외 거래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채권이죠. 근데 장외 거래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주식시장과는 달리라고 했으니까 일단 가는 틀린 내용이네요. 채권은 상대 매매를 통한 장외 거래. 상대 매매는 채권입니다. 상대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장외에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가는 틀린 내용이고요. 개인보다는 기관 투자가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채권이죠. 주식은 예, 개인들도 활발하게 경쟁 매매, 호가에 의한 경쟁 매매로 이루어집니다. 다 만기 이전에도 유통시장을 통해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하죠. 그래서 유통시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설명은 나와 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금융소득의 과세 방법에 대해서 맞게 설명한 것 찾아보죠. 1번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친 거죠. 그죠? 근데 이자는 포함되지만 배당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1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종합과세에 적용되는 기준금액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이죠. 개인별. 부부소득 합산 아닙니다. 3번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기준금액 얼마입니까? 금융소득 2천만 원이죠. 1천만 원인 경우에는 분리과세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정답은 일단 4번이네요.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그게 바로 종합과세죠. 소득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맞는 것은 한정된 기간 내에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 등이 팀을 꾸려 긴 시간 동안 아이디어 창출, 기획, 프로그래밍 등 과정을 통해서 시제품의 단계를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대회나 행사를 의미한다. 상식 문제죠. 그죠? 예, 해커튼에 대한 설명입니다. 최근에 보면 이게 상식이 아닌 문제들이 많아서 걱정이긴 합니다만은 상식 문제도 실은 뭐 그렇게 자주 반복되지는 않지만 상식 문제도 여러분께서 이 실전 문제 풀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나온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께서 감을 좀 잡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책임준비금 적립 방식에 대한 비교. 책임준비금 적립 방식은 순보험료식과 질매식 있었죠. 예, 순보험료식은 사업비를 일체 고려하지 않고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기 때문에 초기에 적립금 규모가 크죠. 예. 신계약비 지원 보겠습니다. 과거 계약의 사업비 재원에서 충당하지요. 예. 질매식은 순보험료 부분에서 대체 사용합니다. 계약자 배당은 기존 계약자 입장에서는 배당 시기가 지연되는 분명히 있습니다. 질매식은 기존 계약자 입장에서 볼 때 배당 규모가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것은 다 순보험료 방식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비교는 다가 일단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일체 고려하지 않고 일단 책임준비금부터 많이 초기에 적립을 하기 때문에 일단 배당할 돈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연되거나 축소, 초기에는 배당 시기가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것은 둘 다 순보험료 방식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적립 규모는 계약 초기 적립 규모가 크죠. 질매식은 계약 초기 적립 규모가 비교적 순보험료식에 비해서는 적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다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표의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사실 안날로부터 얼마 이상이 지났거나 보장 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얼마의 기간이 지났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죠. 1, 2, 3입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1개월 이상 지났으면 못합니다. 보장 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몇 년입니까? 몇 년 이상 지나야 가능하죠? 2년 이상이 지났을 경우 2년 이내는 해지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2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생명보험 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세액공제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죠.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가 틀렸고요. 정답은 가가 일단 들어가야 되겠네요.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4번이네요. 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 맞죠. 확정기여형은
DC형이죠. DB형은 뭡니까? 확정급여형은 연금계좌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DC형은 가능입니다. DB형은 연금계좌세액 공제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나는 맞는 지문이네요. 다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죠. 나, 다, 둘 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정답은 1번 가만 해당이 되겠네요.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비율로 맞는 것은 뭐 얘는 외울 수밖에 없겠죠. 연간 연금 수령 한도 몇 프로입니까? 120%죠. 얘는 뭐 암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혹 나오네요. 간혹 120%입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9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A씨가 수령한 보험금 중 증여 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고 타인이 낸 보험료가 얼마인지를 그 전체 보험료 중에서 비율을 산정해 보면 되겠죠. A씨는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1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을 했습니다. 자, 총 납입 보험료 1억 원 중에 300만 원은 본인이 납입을 했고요. 나머지는 700만 원 아버지, 즉 1000만 원 중에 70%를 타인이니까 누굽니까? 아버지가 지금 납입한 거죠. 그래서 1억 원 중에서 70%를 증여 재산으로 보겠다. 이렇게 우리가 암산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납입한 30%만 증여 재산으로 안 본다는 거죠.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다음 중 우리나라 변액보험과 관련된 법적 규제에 대해 맞게 설명한 것은 맞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손해보험회사는 변액보험을 판매할 수 없다가 맞죠. 2번. 변액보험의 정의는 자본시장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업법에 명시되어 있죠. 3번. 생명보험과 집합투자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동시에 받게 되는 거죠. 4번. 특별계정의 자산평가 방법은 일반 계정과 다르죠. 그죠? 예. 특별계정의 자산평가 방법은 시가평가로 매일 평가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 20번까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21번부터 40번까지 두 번째 시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